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토요일 12시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라는 이 여론조사기관이 지난달 27일에서 30일 사이에 전국 어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보수층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차기 대선 후보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5.9%를 지지했습니다. 25.9%가 황교안 전 총리 대망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어제 자신의 책 황교안의 답이란 저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조금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챙기는 일에 나도 힘을 합하는 게 좋겠다. 지금도 청년들을 챙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등등. 현 정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분이 많아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노동, 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재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이루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안타깝다.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진 정부였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체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정치를 재개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정치를 한 적은 없지만은 정부에 몸을 담았지만은 정치 신인입니다. 한다면은 정치 신인도 안 되죠. 지금은 아직 데뷔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정치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인상적으로 아주 반듯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분의 경력이 보면은 경기대학교 나오고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검사를 오래 했는데 공안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국가보안법 해설이라는 책도 내고 그가 법무부 장관 때 주도한 것이 통합진보당 해산이죠. 위원정당이다. 그 뒤에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2월 9일부터 2016년 그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 다음에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되어서 대통령이 공석이 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월 9일부터 2016년 12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국정의 최고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직무를 한 6개월 동안 해본 사람입니다. 나이는 만 61세니까 아직도 연부 역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는 본인이 정부 대리인으로서 법무장관이니까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자유민주 체제를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큰 공적 중에 하나입니다. 탄핵 사태 때도 보수층은 이제 길을 잃고 황교안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무리였죠. 왜냐하면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역할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중간에 나와가지고 출마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 26%의 보수층이 그를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출판의 기념회에서 그는 과거 정부의 모든 노력이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설려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지향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권하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하려면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좌고우면하면서 시간 끌면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에서 대통령이 되기에는 모자라는 점이 많았지만은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장점은 그분의 속전속결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타이밍.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친다. 타이밍 빨리 결정을 하면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바로잡을 시간이 있지만은 좌고우면하다가 마지막에 결정한 것이 실패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항상 졸속이라도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김영삼 씨는 시간의 사나이였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이 이 엘리트 코스를 잡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행동은 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를 하기를 난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의 전문성과 경력,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였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것이 지금은 장점이 됩니다. 왜냐? 보수층을 아울 수 있는 경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49%까지 폭락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2, 3%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파와 출당파에 대한 보수층의 배신감이 자유한국당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수 재건, 한국당 재건은 이렇게 이탈한 보수를 위로하고 통합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희망.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 사람 중심으로 뭉치면 되겠구나 하는 그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력으로 봐서는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권력 의지입니다. 문제는 권력 의지죠. 지금 한국당에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모두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감정적 골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보다는 이념보다는 감정을 우선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념이 감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파끼리인데도 뭉치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박근혜 지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수를 가르려고 합니다. 황교안 씨처럼 외부 인사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람, 따라서 박정희, 유경수 지지 세력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국당 안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황교안 씨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큰 정치적 자산을 만들 수 있고, 황교안 씨 지지율이 26%라는 것은 이 한국당 지지율보다 2배는 높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지지 세력이 황교안 지지 세력으로 상당히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안보 전문가이고 정부 최고 경력자이면서도
정치 신인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안보 전문가, 최고 정부 경영장, 최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으니까 이미 대통령 역할을 한 6년 동안 해본 사람, 6개월 동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정치 신인이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정치, 기성정치, 기득권에 때묻지 않는 사람을 국민들이 찾게 될 겁니다. 외부 인사라는 점이 장점이 됩니다. 트럼프가 2016년에 문제가 많으면서도 당선된 가장 큰 이유가 저 사람은 워싱턴의 기득권적 부패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한국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좌우를 떠나서 사람이 신인을 찾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 황교안 총리는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개혁 세력이었어요. 이승만, 박정희가 이룩한 게 조선조직, 수구 반동적, 위선적 명분론을 깨부수고 실용주의적, 자유지향적, 경쟁지향적 체제를 만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다시 조선조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누가 수구 세력이고 누가 특권 세력이고 누가 개혁 세력이라는 것을 딱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황교안 씨라고 보는 것은 그분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반도의 특권층은 김정은 세습체제, 남한의 좌익 기득권 세력, 선동 언론, 정치 검사 판사, 귀족 노조, 제왕적 국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박근혜를 밀어낸 신종 양반 세력이자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한국 보수 세력, 한국 우파 세력의 역사적 임무는 이런 좌파 기득권 특권 세력을 타파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적폐청산 이런 살벌한 말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 청산 안 됩니다. 제도적 청산이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로서는 황교안 씨의 전문 영역인 공안의 확대판이 안보죠. 안보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점이 가장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가 해산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통합진보당과 정책하였던 민주당이 지금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씨에게 지금 국민과 역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산화를 막고 자유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권력 교지가 어느 정도 가느냐. 이 정치라는 것은 권력을 잡는 것이니까 논평하고 행정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싸움이죠. 옛날에 권력을 잡으려면 사람 죽였습니다. 쿠데타 했습니다. 암살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선거로 합니다. 그래도 권력을 놓고 사생결단한다는 점에서는 전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한 대로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입니다. 이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이 정치판에 이전 투구를 만나면 쉽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전 총리는 그보다는 한국의 정치판을 더 깊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역사의식입니다. 역사가 나를 부른다. 내가 역사가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초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분석과 논평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가한 시대에 한가하게 황교안 총리가 출판 기념회 하면서 한담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북한 좌경 세력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든지 국채 변경하려고 합니다. 국가의 생존과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놓고 벌리는 결정적 싸움판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도움으로 출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마지막 봉사를 기대하는데 그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국민된 도리 또는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